현재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맞물려서 다양한 정책을 쏟아놓고 있는 정황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자주 언급되는 나라는 동맹국가인 한국으로 최근 더욱더 빈번해지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어 어떻게든 바이든과의 갭을 메우려는 발버둥이 나오며 다소 무리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이 이끄는 정책이 과연 한국에게 유리한가 혹은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특히 미 대선이 가까우면서 한국에 점점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자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최고의 파트너로 찍혀 세우지만 한국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에 보이는 정책들은 결국에는 미국 입맛에만 맞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 관련된 케이스를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을 대항하는 최적 국가는 한국이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아시아 지역 내 다자간 연대 구축 및 확대가 중국의 나쁜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서 한국을 그 대상으로 거론했습니다. 미 중 간 신냉전이 극한 충돌로 치닫는 가운데 중국의 국제적인 고립을 위한 아시아 영내 반중 다자전선 본격화의 필요성을 역설함으로써 반중연합의 다각화 및 세분리기를 시도하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한국 등 동맹을 향한 압박 가중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중국을 남중국해에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의 중심에는 역시 한국보다는 미국의 국익이 침해받고 있다는 판단이 우선입니다.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자국 해역을 말도 안 되게 설정해 주변국들을 위협하고 골칫거리가 된 것에서 끝난 게 아니고 태평양 패권을 위해서 미국을 건드린 형국이 되고 결국 이것이 미국의 국익을 침해했다는 판단인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돈이 안 되는 지역은 철수해버리고 과감하게 포기한다는 기조를 보여왔습니다만 미국 싱크탱크를 비롯해서 전통적인 공화당 의원들은 중국 저지를 위해서 각종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주동 미군을 실제 철수시키고 주한 미군도 철수한다는 방침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며 동맹에게 돈을 받지 않으면 철수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선의 위기가 다가오기 시작한 데다가 코로나의 책임 중심인 중국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선거 캠프는 본격적으로 중국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미국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에도 이는 매우 잘 맞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급된 바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는 많은 돈을 동맹의 안보를 위해 지출하기 꺼려하는 상황이고 미국 국방부에서도 장기적으로 아시아의 군비를 감축하자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한국과 일본을 무장하고 강화해서 미국을 돕는 중요한 동맹으로 중국을 대적의 파트너로 꼽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은 한국에 갖은 해악을 끼쳐왔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당연히 중국을 경계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리적인 위치와 경제적인 교류를 감안한다면 무턱대고 미국의 이러한 주문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는데 이제 미국은 점점 더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사드 사태를 돌아봤을 때 미국의 사드가 한국에 입점하는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인해서 중국이 보여준 말도 안 되는 경제 보복이 나왔기 때문에 한국은 이러한 미국의 초대가 내심 불편한 것이죠. 미국이 어느 순간에 그러한 단 한 번에 해당하는 움직임을 요구할 경우에 한국은 곤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일본보다 한국을 더 마음대로 흔들기 쉬운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본은 여러가지 반중 행동을 보여왔지만 적절한 선에서 중국이 눈 감고 넘어간 적도 있습니다만 한국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점점 한국에 대해서 하대하는 모습의 외교를 보여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막무가내식 돌발 행동이 언제 어디에서 한국을 상대로 나타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한국이 방역과 더불어 국제무대에서 전반적으로 나은 활약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세계적으로 중국을 보이콧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어 우군이 부족한 중국이 한국에 러브콜을 합니다만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서 얼마든지 중국은 한국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나쁜 행동에 대항해 동맹들이 나서야 한다는 미국의 외침이 올해에만 3번 이상 언급이 되었고 미국이 중국을 대항하는 군사합동훈련에 한국을 본격적으로 참여시킬 수도 있어 우려가 됩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 한국은 미국과 같이 가야 하는 것이지만 미국이 트럼프 대선을 놓고 우발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자칫 한국이 이에 말려들어 미중 간의 큰 고초를 겪지 않도록 적절한 외교 방안을 마련해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황스럽게도 중국만 미국의 국익을 해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들도 미국 국익을 해친다고 말합니다. 그는 만약 대통령이 다시 된다면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동맹들에게 돈을 내게 할 것이라고 답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수년간 우리에게 바가지를 씌운 다른 나라들로부터 무역을 되찾고 있다고 한 뒤
우리의 동맹국들 또한 몇 년 동안 우리를 벗겨먹고 있다면서 그들은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체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청구서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을 군사적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동맹국들은 무역과 군대에서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며 왜 우리는 다른 나라들을 방어해야 하고 보상을 받지 않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갖은 폭로를 한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한다면 한국에서 진짜로 주한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돈은 훨씬 많이 내라고 하는 데다가 중국까지 상대하라고 하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미국, 한국과 일본 화해하라. 한편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키워보려고 하는 한국과 일본은 사이가 안 좋은 게 딜레마입니다. 한국은 미국 동맹 중에 지상군이 최고이며 일본은 해군이 최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일 간에 잘만 연합하고 미군까지 접합이 된다면 전 세계 일진들이 다 모인 동북아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선방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군사력을 키워주려고 애를 씁니다. 일본이 현재 적기지 공격을 위해서 헌법까지 재해석해 일본 군사화를 가속화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미국은 이를 용인하고 적극 키울 것입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미사일 제한을 점점 더 풀어주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렇게 무장화된 군사력으로 동북아를 상대하는 게 아니고 한국에 써먹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0년 전 일본이 분명 독도 해상에서 순시선뿐만이 아니라 이지스함까지 예고 없이 끌고 들어온 것이 생생하며 작년 초에는 초계기를 가지고 한국 초계함을 위협하면서 보기 드문 극도의 긴장감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또한 핵무기 금지 조약에는 불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변국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히로시마 원폭은 인류가 원자폭탄을 실전에 사용한 첫 사례이며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항복하는 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자국이 세계에서 유일한 원폭 피해국임을 내세우며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강조하면서도 핵무기 금지 조약에는 불참하는 모순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플루토늄 재처리 공장을 이유 없이 승인하는 등 수천 개의 핵폭탄을 바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당장은 미국이나 주변국의 압박으로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인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양국은 견원지간으로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한일 간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적극 개입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만 자국의 이익에 관련된 것만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북아 안보의 위협이라며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는 득달같이 달려와서 종료하면 안 된다고 언급합니다만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중립적이거나 심지어 일본 편을 들고 있다는 정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소미아 종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가장 영향받는 것은 일본이지 미국은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 관련 중요 정보를 알려주면 그만입니다. 또한 WTO 소송에 대해서도 소송이 아니라 양국 간의 대화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WTO 수출규제 소송은 일본의 경제 보복 성격인데다가 한국만 안보에 대한 규정으로 수출 금지를 했기 때문에 일본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한국에 대화로 해결하자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일본과 같은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이 역시 불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일이 연합하고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갖게 하길 원한다면 일본의 막무가내식 경제 보복을 중지시키고 양국이 납득할 수 있는 중재를 해나가야 원하는 동맹의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미국의 국익 외에 발을 빼려고 한다면 동맹 간에도 불협화음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한편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가 두려운 모양입니다.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는 사설을 통해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추진해 동아시아의 안전보장 환경이 엄중해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한일이 사이가 안 좋아져봤자 그것은 북한을 이롭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최근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하여 더 이상 한국에서 일본 기업 자산 매각화를 하지 말라는 사안과 관련이 깊은 발언이긴 합니다만 북한의 미사일 공격 능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한국의 관련 정보가 꼭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 자산도 매각하지 말고 관계를 회복해서 지소미아도 유지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자신들은 수출 규제에서 전혀 양보할 생각도 없이 시간만 질질 끌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최근 군함도를 비롯해서 과거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한국을 속이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등 강제징용 문제도 부드럽게 볼래야 볼 수 없기 때문에 양국 관계는 험난 일로로 치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을 미국에서 동북아 안보를 위해 조율이 가능할지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테러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